호주에서 분유 품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중국인들이 호주 분유를 사재기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2008년 전 세계를 식품 공포로 몰아넣었던 멜라민 분유 파동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유 제조업체와 낙농업자가 의도적으로 인체 유해물질인 멜라민을 분유에 섞어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는데, 이 범죄로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사망하고 30만 명이 신장 결석 등을 원인으로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유를 생산한 업체는 중국 최대 분유업체인 산루그룹으로 총 22개 유가공 회사의 제품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원래 분유업체들은 우유 용량을 늘려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우유에 물을 타 양을 늘리는 방식을 써왔는데, 이를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했죠. 즉, 우유 내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질소 함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꼼수를 규제한 것인데, 일부 낙농업자들이 조사 기법의 허점을 노려 질소를 많이 함유한 멜라민을 물에 탄 우유를 섞음으로써 질소 함량을 맞춰 규제에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섭취한 아이들의 신장이 망가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를 식품 공포에 빠지게 했었죠. 결국 이 사건의 주범 2명은 사형에 처해졌고, 산루그룹 회장은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산루그룹은 3개월 영업정지와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죠. 최초 사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구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으나, 어쨌든 거대한 그룹 하나가 이 사건으로 파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외국산 분유에 대한 수요가 커졌는데, 특히 호주산 유기농 분유가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내세워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사도 너무 많이 사들이는 바람에 호주에서는 분유 품귀 현상이 심각해졌고, 현지 마트와 약국이 구매 제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호주 사회에서 상당한 골칫거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국산만 먹이려는 외국인 엄마들이 생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가성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물론 가성비는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될 수 있지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도 있습니다. 내 자식과 관련된 소비인데요. 특히 아이가 섭취하는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것, 비싼 것만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러한데요.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먹게 되는 음식은 일반적으로 모유이며, 그 다음 부모가 직접 선택해 제공하는 최초의 식품은 분유입니다. 분유란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해 분말 형태로 만든 것으로, 동방견문록에 따르면 13세기 타타르 기병대가 장기간의 원정 동안 휴대하던 전투식량이었다고 합니다. 유아에게 모유 대신 분유를 먹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세기 후반 무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에서의 분유 문화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후 미국의 구호물자로 전지분유가 도입되면서 국내 분유 문화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분유는 일명 가루우유로 불리며 일부 상류층만 이용 가능한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이후 1964년 남양유업이 설립되고 1967년 국내 최초의 유아용 조제분유 남양분유가 출시됨으로써 해외 수입 분유에 의존하던 한국 시장에 자국 생산 분유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과거 한국이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는 학교에서 분유와 우유를 보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우유 섭취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 성인은 간식으로 즐기기도 했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혼분식 장려운동에 따라 쌀 소비가 제한된 상황이라 분유를 차게 만들어 일종의 탁주 대용으로 마시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영유아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1970, 80년대를 거치며 우리가 아는 분유 문화가 자리 잡았고, 1990년대에 접어들며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급 분유의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기술이 보완되어 분유 시장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 급감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분유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해외 시장은 어떨까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분유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는 인식 덕분이죠. 한편 호주 분유를 싹쓸이하는 중국인 엄마들 사이에서 한국산 분유는 왜 부각되지 않을까요? 사실 2010년대 초반 한국산 분유는 중국 내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7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난관에 부딪혔죠. 중국 정부가 자국 분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분유 브랜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2018년부터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환 정서까지 겹치면서 한국산 분유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분유를 명품으로 부르며 찾은 나라가 동남아시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산 분유 수출액은 3,07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4년 1,050만 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수출량도 932톤에서 2,465톤으로 2.6배 늘었는데요. 특히 캄보디아가 최대 수출국으로 2024년 캄보디아로의 분유 수출액은 1,560만 달러에 이르러 10년 전 대비 14배 증가했습니다. 캄보디아의 2023년 출산율은 2.26명으로 한국보다 3배 높기 때문에 거대한 시장으로 꼽히는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워낙에 높아 생긴 결과입니다. 이로써 캄보디아는 현재 한국 분유 수출의 최대 시장이 되었죠. 특히 캄보디아 시장에서는 남양유업의 임페리얼 엑스오와 현지 특화 브랜드 스타그로우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양유업은 현지 유통사와 협업해 대형 마트 및 온라인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분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 또한 한국 분유의 핵심 수출 시장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으로의 분유 수출액은 1,500만 달러로 10년 전 대비 1.6배 증가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롯데 웰푸드가 베트남 전용 브랜드 뉴본을 런칭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일동 후디스 역시 어린이 균형 영양식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유는 신선도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우유나 다른 유제품에 비해 수출 장벽이 낮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국내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내 육아공업계는 해외 수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수출 시장도 미미하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두 번째 공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허가를 취득 까다로운 현지 실사와 행정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생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4년 농식품 현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조제 분유에 대한 수입 등록 및 검사를 보조하고 있어 향후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분유가 해외 시장에서 명품, 프리미엄 이미지를 얻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입니다. 국내 분유 제조사는 해썹을 비롯한 엄격한 생산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안전성에 민감한 해외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 요소로 작용하죠. 영양 설계 측면에서도 한국 분유는 DHA, 아연, 유산균 등 균형 잡힌 성분을 함유해 성장기 아동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현지 기후와 아동 건강 특성에 맞춘 제품 개발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분유를 출시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K-팝과 K-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일으킨 K-푸드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분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인데요. 대체로 유럽, 미국산 제품보다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겸비했다는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 소중한 우리 아이가 먹는 식품은 가성비를 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최상의 제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특히 강하죠.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분유 중 고가 라인을 중심으로 판매가 활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명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뢰가 필수입니다. 소비자 신뢰가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가 이미지와도 맞물리니까요. 대한민국이 쌓아온 분유 및 식품 산업의 이미지는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노력과 품질 관리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요? 어제부터 디시멘터리 구독자들만 참여 가능한 난다머 특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샴푸형 샴피톡톡과 비누형 인디언 스톤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해달라는 분들이 많아 이 영상을 통해 설명드립니다. 우선 인디언 스톤은 비누형으로 석영유리 마사지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남성용이라고 설명드리는데 왜냐면 샴푸형인 샴피톡톡보다 윤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허브 덩어리이기 때문인데요. 짧은 머리의 남성은 윤기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아무래도 윤기가 생명인 긴 머리 여성분들께는 샴피톡톡을 구매하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도 당연히 샴피를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난다모라는 이름은 직관적으로 머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럽 모바라케 정의안 1호로 알려진 연세대학교 이원수 교수 연구팀이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전체 참여자의 71%가 발모 효과를 경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38세 남성 참가자의 경우 약 80% 이상의 발모 개선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인디언은 대머리가 없다 라는 유명 카피로 잘 알려진 인디언 비누 역시 난다모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이미 상당수 사용자들이 직접 효과를 체감하고 있죠. 다만 후기를 남기는 것은 과대 광고의 우려가 있어 영상에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허브 덩어리 형태의 인디언 비누로 명성을 쌓은 난다모는 허브 에센셜 아로마 오일 추출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끝에 약 25년 만에 샴푸 제품인 샴피톡톡을 출시했습니다. 이 샴푸에 탈모 완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석영 유리 마사지볼 2개를 용기에 결합하여 관련 기술로 세계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디시멘터리를 통해 진행된 샴피톡톡 런칭 행사에서는 오픈 후 단 일주일 만에 2만 박스가 전량 매진되는 기록을 썼습니다. 현재 국내 탈모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고객들은 한 번에 30박스를 구매해 주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세 달치 생산분 전량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샴피톡톡이 발모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의문이 들 텐데, 이 부분은 당시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제품은 정확히는 발모 샴푸가 아니라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입니다. 만약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난다면 난다모는 벌써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거짓말로 탈모로 고통받는 이들을 현혹하거나 뻥치지 않습니다. 다만 살균 및 두피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오일, 살균과 상처 치유 효과가 있는 유칼립투스 오일, 소염, 회복 촉진, 진정에 효과가 있는 라벤더 오일, 스트레스 완화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타임 오일, 수분 손실을 방지해주는 유칼립투스 추출물에 더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 커피빈의 카페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인 겁니다. 부작용이 동반되는 탈모 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탈모 환자는 유전적 요인 등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샴피톡톡은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아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탈모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성 샴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피지 과잉으로 인한 탈모 등등 후천적으로 발생된 탈모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성 샴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가 탈모 개선에 실제로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샴피톡톡은 앞서 언급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석영유리 소재 마사지볼 2개를 결합한 독특한 구조로 관련 특허를 세계 시장에 출원한 제품입니다. 또한 이 샴푸의 개발 과정에는 국제학술지 아카이브스 오브 더마톨러지에 게재된 논문 자료가 참조되었습니다. 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아로마 테라피 무작위 시험 원형 탈모증의 성공적인 치료에 의하면 타임, 로즈마리, 라벤더 등을 혼합한 에센셜 오일을 매일 두피에 마사지한 그룹의 44%가 원형 탈모에서 호전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성 오일인 캐리어 오일만 바른 그룹에서는 고작 15%만 호전을 보였죠. 이에 저자들은 아로마 테라피가 원형 탈모증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샴피톡톡에는 위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로즈마리, 라벤더, 타임 에센셜 오일을 함유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샴푸와 테라피를 합성해 샴피톡톡이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샴피톡톡의 진짜 무기는 바로 석영유리 소재 마사지볼 2개입니다. 사용 시 해당 마사지볼을 이용해 두피를 자극함으로써 강제로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혈액순환 저해가 탈모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자극 방식을 통해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그렇듯 모발도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이 굵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신체 전체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부피 부위에 혈류가 원활해야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특정 성분 섭취나 추출물 첨가 등을 통해 혈액순환 개선을 시도하지만 샴피톡톡은 물리적 마사지로 직접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독특한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마사지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시수로 온몸이 노곤해지고 체온이 오르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는 마사지 과정에서 전신 혈액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마사지 등에서 활용되는 마사지법으로 고타법, 즉 두드리며 파동을 방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드미컬한 진동 자극으로 피부나 근육의 혈관 신경 운동에 작용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마사지법이죠. 난다모는 고대 문헌에서 아로마 오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마사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법, 강찰법, 고타법 중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고타법을 샴푸에 적용하기 위해 석영유리 마사지볼 2개를 샴푸 용기에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위 연구에서 입증된 아로마 에센셜 오일, 그린 커피빈 카페인 등을 샴푸액에 함유시켰고 샴푸 용기에 결합된 마사지볼 2개를 이용해 전후좌우 두피 근육을 고타법으로 두드려 강제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도록 했습니다. 물론 마사지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샴푸액으로 거품을 낸 후 직접 두피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뿌리에 강제로 혈액순환을 일으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탈모 환자가 아니라도 우리 머리 근육을 강하게 자극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매일 샤워하면서 샴푸를 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두피 건강까지 관리해본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샴푸를 써보시라고 추천드렸던 겁니다. 샴푸 안 쓰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샴푸 용기에 마사지 볼로 톡톡 두드리듯 마사지해야 합니다. 저는 위 마사지 볼을 굴리는 것으로 이해해 두상 골고루 굴리다가 머리카락이 볼 사이에 끼는 바람에 소중한 녀석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 두드리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소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진행 중인 행사로 벌써 일부 제품은 품절로 전환되어 긴급히 수량 조절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준비 중인 현재가 그렇고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시점에는 거의 품절이라서 예약 구매로 전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탈모를 관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니 구매하실 수 있을 때 구매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예약 구매로 전환되면 그만큼 자신감 있는 외부 활동 시간이 늦춰질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